자식이 생기고 나서 부모를 바라봤을 땐 감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그 강원도 홍천에서 옥수수 수확을 하는데 요즘 날이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옥수수를 자루에 담아서 맸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저희를 혼자서 키우다시피 하셨으니까 그 옥수수 마대를 맸는데 그 북한에서 그 더운 삼복에도 쉬지 못하고 그 석탄 마대를 매서 아파트 계단으로 올려서 팔던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냥 자식들을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로는 할 수 없지만 아래로라도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자식이 아무리 잘 해봤자 부모 사랑을 못 쫓아가고요. 크기로 부모의 마음을 잴 수는 없지만 그 크기는 다 못 담을 거예요. 네. 아, 한국에 와서 네. 정말 이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거. 사건, 현장, 어떤 물건 뭐였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건 선거권인 것 같아요. 선거권. 네. 북한도 투표권이 있고 한국도 있지만 북한은 그 권리라고 주어진 것이지만 그걸 안 하면 뭐 감옥에 가거나 뭐 호상 비판 당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본인이 찍고 싶은 사람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은 그냥 아무 개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명단에 있으면 그 이름을 쓰면 되는데 그쵸. 여기는 유세를 하잖아요. 맞아. 아저씨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도 깡충깡충 뛰면서 유세를 하는 모습들 보면서 아 이게 남조선이구나. 아빠 사무들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재밌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그 권리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그 선택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세상, 변화가 없는 북한과 달리 변화가 가능한 선거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자유민주주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참여했다는 의미지. 그렇죠. 선택할 수는 이 사람을 없죠. 선택한 거예요 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석시 그죠? 출석 네. 그죠 맞아. 출석부를 그냥 그 투표권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다른 네. 차이인 건데. 저는 그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거. 나 대통령 시켜도 난 안 할 거예요.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거 저도 한국에 와서 한 5년까지는 대통령 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왠지 그 북한에서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잖아요. 아 그렇죠. 왠지 한국에서도 잡혀갈 것 같은 게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잘못된가? 그리고 한 5년까지는 또 한국 정치도 몰라요. 그치 모르죠. 정치가 뭔지 정치가 뉴스에서 뭐예요? 나오는 소리가 여야가 뭔지도 모르는. 여야가 뭔지 국회가 뭔지도 몰라. 외교가 뭔지 안보가 뭔지 모르죠. 장관이 뭐지? 국무총리는 뭐지? 모르죠. 뭘? 게다가 차관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차관이랑 그 어뚜가 다른 나라에서 빌려오는 돈의 차관이랑 어뚜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 용어가 어려웠어. 맞아요. 대학교 가서도 네이버로 한글을 검색했어요. 예를 들어 뭐 아이러니하다, 뭐 이율배반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대체?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율배반적, 아이러니 뭐 이런 거 치면 설명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북한말로 그냥 앞뒤가 안 맞다는 소리네. 그리고 아니 저 뭐지 뭐 총리 뭐 총리가 뭔지 뭐 아무튼 뭐 대통령보다 좀 힘 약한 사람인가? 장관도 모르죠. 처음에 와서 장관이 뭔지. 공무원 사이도 급이 있잖아요. 맞아요. 모르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북한은 이렇게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높은 급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공무원은 거꾸로잖아요. 그치. 네. 9급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인데 1급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3급이래요. 어린 사람인데 9급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어린데 왜 저 9급까지 벌써 달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거는 조금 굽으로 또 볼 때 또 달라. 전 배구표를 생각했어요. 네. 아, 그러면 배구표는, 맞죠. 배구표로 저는 또 기준으로 맞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배구표로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철소에서 용해공. 그럼 1급이시겠네요? 네, 그래서 1급이었거든요. 알아요. 1급이 그 쌀이 하루 나오는 쌀 그 배급 양이 900g인가 맞아요. 그랬어요. 2급이 800이에요. 네, 2급이 알아요. 8급이고 내가 학생 때 우리 엄마가 나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그러면 부양이 300g, 그 다음에 학생이 4급인가 학생이 그런데 그 5급. 5급인데 500g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 아버지가 놀리게 되면 엄마가 너희들보다 밥을 적게 먹어야 돼. 맞아요. 놀렸거든요. 그거는 보통 북한에서 다 하는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엄마는 어른인데 왜 작을까? 북한은 이제 여자가 아내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급 굽수가 되게 더 낮아. 그러니까 네. 굽수로 숫자로 보면 높았는데 그램수로 보게 되면 네. 신경이 더 되게 작아서 그럼 엄마는 이거 가지고 밥이 한 공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먹어? 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 굽수는 또 배급표를 놓고 봐서 몰랐는데 또 거꾸로 또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주 한 가지 있어요, 또. 뭔데요?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탈 때 네. 그 보통 내려가면 내려가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도 올라오는 버튼 누를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와야 된다 생각해서. 보통은 내려가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내려갈 때는. 근데 엘리베이터가 저층에 있으면 올라오는 버튼 누르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지금도 그럴 때 있어요. 신기하네요, 또. 엘리베이터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호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차이들. 근데 약간 생각하시는 게 조금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런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도 조금은 우리를 말하면 좀 특출하신. 예측 불허죠. 네. 근데 너무 재밌게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그때 오셨을 때 한국의 음식 문화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햄버거, 치킨인데 그렇죠. 저는 치킨 1년에 12달까지 안 먹거든요. 정말요? 네. 그 맛있는 걸. 피자도 잘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걸. 그거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일단 닭고기를 잘 안 좋아하고 피자, 햄버거 너무 맛있죠. 감자칩을 왜 그렇게 먹나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감자 함경도요. 고장이에요? 함경도죠. 근데 감자에 질려서 한번 다리가 시청이 달달달달 떨린 적이 있어서 그쵸. 감자를 안 좋아하긴 하는데 북한에서. 반찬에는 그 감자를 그렇게 때를 애우려고 그렇게 먹었더니 이게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탄수화물이라 해도 식량하고 달라요. 이게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리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너무 감자를 먹어서 그 영양분이 영양이 없어서 그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감자를 입에 안 돼요. 그래서 딱 먹게 되면 저 요즘은 그냥 감자 반찬 좀 매콤하게 해서 청양고추 넣고 해서 감자 반찬 이런 걸로만 먹고는 잘 안 먹는 게 있는데 한국 생활을 해가면서 먹는 것 중에서 놀랐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먹는 게 놀랐던 거요? 일단 저는 제일 처음에 좀 뭐랄까 꼼장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랄까 아무리 봐도 뱀 같은데 맞아. 그거를 구워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꼼장어는 못 먹어봤거든요. 장어까지 먹어봤는데 나도 아직 안 먹었는데. 그런 거 드시는 분들 보면 조금 신기하다, 저런 걸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그 북한에서 와서 한국에 오니까 음식들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달아서. 네. 그래서 지금도 떡볶이랑 순대는 정말 친구들이 먹으면 먹고 1년에 한두 번 사 먹으면 사 먹었지 자주 안 먹어요. 떡볶이 같은 거는 사실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좀 특별한 음식 중에 하나여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맛보고 싶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달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도 약간 퓨전 쪽으로 많이 섞여서 너무 달아가지고 거기다 물엿을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물엿 자체가 당분이니까 떡볶이나 순대는 한국에 와서 5년 동안은 안 먹었어요. 안 사 먹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사 먹긴 한데 즐기진 않고 치킨이랑 피자는 사랑하죠. 사랑해요. 네. 받아들여지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리셨어요? 치킨, 피자? 사실 그런 것들이 맛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소하시잖아요. 네. 괜찮으셨어요? 저는 그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떡볶이나 순대 이런 거는 좀 순대는 일단 그 북한의 순대가 아니어서 맞아. 맛이 없고 당면을 당면 넣으니까 넣어가지고. 떡볶이는 달아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저 외국 음식들이 좀 힘들었어요. 특히 그 직행하다 보니까 그 고수풀 넣은 거 있잖아요. 고수. 그 냄새가 북한의 그 빈대 냄새랑 똑같은 거예요. 빈대. 빈대 냄새랑 똑같은데 그 빈대에 대한 추억은 악몽이잖아요, 북한에서. 맨날 뜯겨 안 그래도 먹고 집 싶겠는데. 역전. 저녁이 되면 이렇게 간지러서 옷 털면 이렇게 두루룩 굴러 내려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콩잎을 깔아. 맞아요. 그러네. 그 걸린다고. 근데 진짜 걸렸었어요. 근데 걸리긴 걸리는데 한 20% 걸리고 80% 넘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생활을 적응해 가면서 탈북민들이 겪는 것들이 뭐 어떤 한 곳에만 이렇게 치우치는 것들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뭐 병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랑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네. 그냥 마냥 충격이었어요. 탁 던지는 것보다는 그럼요. 시청자분들도 또 그런 걸 원하셔가지고 네. 있을까요? 저런은? 일단 저는 그 저희가 살던 곳에서 한 15리 정도 가면 그 결핵병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왜 있냐면 북한은 영양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결핵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결핵병원이 있어서 그런 병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는 그 탄강에 병원이 있었어요. 탄강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병원에는 링겔도 없었어요. 링겔도 없고 링겔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형이 북한에서 차 사고로 그 수술을 했으니까 저는 그때 당시 병원에 많이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치. 병원에 가면 식염수 받으러 가요. 맞아. 그 외에는 뭐 항생제 같은 건 없고 형이 집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식염수도 없으면 집에서 그냥 소금으로 끓여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그냥 쓰고 하는데 그때 가보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한에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뭐 콜레라도 걸리고 그다음 장티부스, 파라티부스, 발진티부스. 맞아. 옛날에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홍역, 네. A형 간염 네. 이것도 많이 돌아서 홍역대 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가면 북한의 위생 시설이 안 좋으니까 특히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그 병원 그러니까 화장실에 자꾸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화장실과 병원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못 가니까 그냥 위생이 그냥 냄새가 장난 아니고 병실이든 뭐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저는 식염수 받으러 갔다고 식염수 없으면 그냥 빈손에 오는데 오면 그냥 그 소금 넣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그 거즈, 네네네, 거즈를 담갔다가 그랬다 형 상처 그냥 처치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붕대를 감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만 봤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병원이라면 정말 링겔도 없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국은 장마당이다. 그렇죠. 왜냐면 장마당은 거의뿔 내놓고 다 있으니까. 장마당 사람들이 선생님이었죠. 그럼요. 오히려 어디 아프다면 그 자파하는 매장. 아줌마들이 맞아요. 오히려 뭐 신토미친, 뭐 레버미친, 뭐 맞아요. 그다음 정통편, 뭐 다양한 약 아스피린? 맞아요. D 뭐였는데? 뭐 디아제파. 디아제파. 네, 맞아요. 북한에는 뭐 령신한 자체도 없었잖아요. 아스피린이나 령신한도 없고 맞아. 깔잭스도 없었고 깔찍스. 오랜만에 듣는다. 깔잭스도 없고 하니까 지금 세대 친구들 북한 세대들도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약이니까. 맞아. 졸론. 네, 맞아요. 절로. 네, 맞아요. 엄청 작은데 형이 그 병 치료할 때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항생제라면 페니실린인데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은 80만 이거 북한에서 나오는 건 200만 단위거든요. 그래서 200만 단위 하나면 2번 맞을 수 있는데 그치. 80만 단위는 하나 맞아도
그렇게 효과가 별로 맞아요. 없어가지고 희석할 때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북한의 그 국산 페니실린은 엄청 고급스러운 맞아요. 약품이었고 석탄하면서 먹을 걸 사기도 힘드니까 형이 뭐 항생제도 별로 못 맞고 아유. 그래서 3월에 차 사고 당했는데 10월 말 11월 초 돼서야 상처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손은 빨리 났더라고요. 손은 한 4월인가 4월 말경에 났는데 다리는 여름 내내 산복에도 계속 염증이 나고 냄새 나고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형 뼈를 봤어요. 이렇게 대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옆에 막 염증이 있고 그거 하다 잘못 다치면 그 혈액을 다쳐가지고 피가 팍 터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했죠. 그래도 형이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여기까지 와서 해준 잘 살고 하니까 그거에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병원 시스템을 보다 한국에 왔는데 아유 너무 좋죠. 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모든 게 얼마나 위생적이에요. 병원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 격올 같은 게 나만의 병원이고 격 정도가 아니죠. 네 이게 북한의 병원이라면 아 이거 뭐 한국의 그냥 그 뭐랄까 어디 그 이동 진료보다도 못한 그런 그치. 정말 위생이 너무 불결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아 이게 한국이 확실히 이런 잘 산 나라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북한에서 보게 되면 아까 결핵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집이 사는 동네 위에도 강을 사이에 두고 그 앞에가 이제 결핵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북한은 빨래할 때 어디 가서요? 다 강가에 나가서 강에서 하잖아요. 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그 결핵병원에서 나오는 그 하수가 네, 네. 그 강으로 다 밀려나는데 그럼요. 샛노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기도 하고 너무 끔찍한데 그 결핵병원에서 나오는 그 하수물을 우리가 거기서 빨고 그럼요. 심지어 시장에서 장 보게 되면 거기서 야채 같은 것도 씻어가기도 씻어서, 하고 그럼요. 막 세수도 하고 네. 물도 심지어 안 나올 때는 거기 양치도 물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수영도 다 거기서 하고. 근데 결핵병원이 불과 한 200m 정도도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하수가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회에서 그 면역력으로 그걸 버텼을까라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간염병원도 있었고 네. 사람이 그 적응에 동물이라고 익숙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상상이고 그리고 저희도 그 결핵 그 병동이 있던 그곳에는 그 강에 물고기도 없었어요. 물고기도 안 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물고기가 없었네. 예를 들어서 그 기서 내려오는 강이랑 원래 저희 동네에서 살던 강이 합쳐지잖아요. 그냥 가끔 이렇게 흙물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뭐 비가 그러니까 오거나 약간, 하면 그러면 야 저어라 여기 맑으면 여기 흙물이 이렇게 저어내 여기 커넥스인데 이게 안전할 리가 없죠 이 자체가. 근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또 크게 또 그런 게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응을 해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죽지 몸이 반응을 못해 하는 건가? 살다 보니까 그래서 탈북민분들이 한국에 오면 엄청 아픈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긴장해서 아픈 줄 모르다가 마음을 넣으니까 아픈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젊은 나이에 오셨지만 북한에서 살다가 바로 와가지고 문화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에 바로 적응하기는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접한 상황인데 아니 여자분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드라마가 나와요? 드라마 남자들도 봐요. 남자들도 보는 건데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유튜브랑 들어가면 유명한 짤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짤을 봤는데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 장모가 바람 피우는 사이에게 김치로 싸대기 때리는 거. 김치 싸대기 원래 유명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무리 북한도 그 유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싸대기를 때리는 거 보고 당황했고 여자들이 남자들 싸대기 때리는 거. 맞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싸대기를 때려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고 사람은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거를 본 거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게 충격으로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생각했죠. 입 조심하자. 이 조심이
만병통치다. 경찰대학 그래서 학사 교구 받고 또 이제 경찰 행정학과도 나오시고 하면서 지금 쭉 오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나우라는 단체에서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단체에 대한 소개 좀 간단하게 네. 하면서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는데 하면서 지금 하시는 일이 혹시 어떤 건지 조금 좀 더 네. 추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가북 해외 청년들이 함께 행동하는 단체이고요. 저희 단체는 지금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탈북 여성 구출 그리고 정착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그 구출 재정 탈북 여성 구출이랑 정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구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북한에서 왜 탈북했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상황이 많아요.